해봐야죠. 결국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목회예요, 이게. 근데 그런 구체성들이 없다 보니까 목회가 이제 계속 권태로울 수밖에 없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이번에는 이제 심리치료와 감정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거해야 되기보다는 이제 지금까지는 제거해야 될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다뤘다면은 이제 요 두 부분 감정 다스리기와 자존감 높이는 거 요 부분은 이제 다스리기보다는 제거하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제해야 될 영역이에요. 통제해야 돼. 이걸 통제를 못하면 이제 심리 질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될 영역들이고 이 감정 그 다음에 자존감 높이는 거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컨트롤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컨트롤이 안 되면 심리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몇 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요점만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생각의 기능 속에는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큰 틀, 우리가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틀, 그거는 이제 메모리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의 기능이 있어요. 정보의 기능. 그 다음에 안에 또 감정의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정보를 딱 만나면 감정이 형성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감정이 이제 우리에게 병이 되게 만들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생각에 들어있는, 생각은 큰 범위라면은 감정은 하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어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 감정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느낌이에요. 이것이 다양한 기분을 만들면서 그 결과로 심리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은 정보를 통해서 형성되고 사람은 슬픈 영화 보면 눈물 흘리고 즐거운 영상 보면 즐거워지고 노래 들으면 몸이 움직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평안해지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느낌을 갖고 감정을 만드는 기능은 생각의 기능 중에 하나다. 생각 속에는 정보에 대한 느낌과 반응하게 만드는 감정의 기능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기능을 내가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이걸 컨트롤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게. 그동안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은 자꾸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나를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우선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앞에 있는 다양한 정보는 내 안에 있는 자료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느낌과 감정을 만들어내요. 기쁜 감정, 슬픈 감정, 희망의 감정, 절망의 감정, 온유와 분노의 감정 등 다양한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 예를 들면은 나발과 다윗의 관계예요.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아주 되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정보를 다윗이 딱 들었을 때 이 정보는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죽이겠다. 그리고 이제 쫓아오는데 이 여인이 음식 준비해가지고 가서 다윗을 높이죠. 다윗을 높이면서 결국 당시 왕이 될 건데 왕이 되실 분이 이런 천한 사람의 피를 손에 뿌려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비가일이 전달해준 정보는 다윗의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내가 지금 접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분노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울함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때 중요한 건 행동은 또다시 제2의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행동. 다윗이 지금 그 감정대로 행동을 했으면 나발을 가서 죽였을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또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건 더 격화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차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분석과 해석 조절이에요. 좋은 정보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심하더라도 안 좋은 사건을 대할 때가 많다. 이때 중요한 건 정보가 들어와서 느낌과 감정을 만든 이유, 그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분석하는 과정,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등이 필요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 속에서 조절한 후에 행동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예요? 1차적으로 226페이지 보면 정보, 느낌, 감정, 행동.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228페이지. 예.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뭔가 더디하면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정보, 느낌. 앞에서는 행동이 곧바로 나갔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셉 같은 경우가 형제들이 날 팔았어, 이 나쁜 놈들. 그러면 이제 1차 감정이에요.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셉은 뭐를 합니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감정의 조절이 되고 2차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이 감정은 1차 감정보다 훨씬 온화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내가 참지.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환경에 부딪힌 문제가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밑에 1967년 백은 인지 왜곡 이론을 발표하면서 우울에 대한 당시 개념을 변화시켰다. 그 전에는 우울의 기본 증상은 감정장애며 인지, 동기, 행동의 장애나 생물학적 증상은 2차적으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하고 나서 먼저 감정이 변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이 사람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우울의 본질은 인지장애다. 그 사건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감정장애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다. 다시 말하면 우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감정은 일단 정보가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정보는 두 개의 정보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정보가 있고 하나는 내적인 정보가 있어요. 외적 정보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 코, 귀, 느끼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통로를 보면 눈, 귀, 코, 입, 손, 발, 물, 몸, 상상, 과거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 정보예요. 이거. 내부적 정보는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에요. 멀리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3장의 정보. 가깝게는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정보들. 그러면 이제 이 정보, 나를 괴롭힌 사람이 딱 떠올라. 그게 감정이 이제 이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느낌은 뭐예요? 뭘로 나타나죠? 느낌은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1차 감정인데 요거는 뭐예요? 우울해지거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동이 이제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는데 뭘로 갑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애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고. 원래는 옛날에 상처받은 게 확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처 일어나는 정보가 내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이거. 예, 행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요? 느꼈을 때 요 1차 감정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예.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 앞에서 행동으로 가기 전에, 요게 가기 전에 행동은 뒤로 가고, 여기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사람도 뭔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랬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제 2차 감정은 여기에서 일어난 감정하고는 다르게 온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행동을 하면은 이 행동은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여기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정보를 대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기분 나쁜 정보를 계속 대면하면서 나 그냥 너무 속상해 죽겠어.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계속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것만 보면서 나는 막 무서워 죽겠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온화한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자기 감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정보를 대면하는 거. 그래서 해석과 분석 조절, 행동. 네 번째, 감정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감정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자, 우울하다는 건 사실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나를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좀 기쁘게 좀 만들어줘. 이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자, 내가 지금 막 몸에 열이 나.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열 내리는 약 좀 먹여줘.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 감정을 그대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그 감정에 순종하면은 나의 삶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슬퍼. 그러면 기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야. 그러면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기쁜 정보들을 만들어야 돼. 무기력, 무능력, 분냄, 외로움, 자기학대, 절망, 우울함, 그 다음에 공포감, 문제로 인한 고통.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자, 밑에 도표가 있습니다. 감정이 발생했어요. 이거 뭐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네. 신호를 인식하고 인정해요. 빨리 이렇게 해줘. 무기력에 빠져 있어.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무기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활발하게 사는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기력이 빠져 있어. 그럼 이걸 빨리 건져내주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속한 생각의 전환, 필요한 것 찾기, 신체 정보, 환경의 변화 주기, 성령과 말씀의 도움, 그러면서 멘토의 도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혼자서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1페이지로 넘어가요. 14장. 감정을 바꿔라. 감정은 바꿀 수 있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242페이지 첫 번째 보세요. 감정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5가지 성품이 있어요. 5가지 성품 안에 인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성 안에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 안에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영역은 내 전체가 아니에요, 이거. 내 전체가 아닙니다. 나의라고 하는 전체의 영역 속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다스려야 돼요, 잘. 그래서 이제 243페이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 다음에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게 다 뭐예요, 이거? 지키는 게 뭡니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갈 것인가. 전에는 파수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이 확 튀어나갔다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는 대판 싸우고 오네. 얘는 항상 나가면 싸우거나 뭐하거나 하여튼 얘 들어오고 하는 애야, 얘는. 그리고 나면 이제 내 전체가 막 그냥 다 그냥 엉망이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근데 이제부터는 잠언 4장 23절대로 뭐 합니까, 이제? 딱 째려보고 있는 거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래서 뭔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얘가 또 확 나가려고 할 때 기다려. 이제 너 나가지 마.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존귀한 이런 나가 이제 딱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사건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 이 속에는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딱 하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아주 감정도 편안해지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해석이 없이 그냥 나가가지고 상대방 딱 만나고 들어오니까 막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그냥 그놈만 생각하면 막 화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려라. 4장 23절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어떤 게 나갈 건지 지키라. 파수꾼. 그 다음에 32절은
이제 지킬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자, 이 도표 기억나십니까? 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 자, 차이점이 뭐죠? 이거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창세기 1장 27절보다 3장이 더 컸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크니까 이게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해서 똑같은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는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잠언 4장 23절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 아, 상황이 이런데 얘가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얘가 안 커서 알긴 아는데 얘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요건 뭡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뭐예요? 이제 두 개가 비슷해졌어요. 얘가 이제 컸어, 그만큼. 얘 커가지고 이게 나갈 건지 이게 나갈 건지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요, 이게. 이 상태가 바로 뭡니까, 이제? 잠언 16장 32절이에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걸 자꾸 키워, 이제.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져.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예요, 이제? 요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성숙하다, 성장하다, 이거 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아니죠. 이거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쪽과 이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세 번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막 우울해지거나 막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고통을 받거나 이런 정도는 벗어난 거예요, 이제. 이런 정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리더자가 되고 치료자가 될 수가 있고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작은 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다스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감정과 의도적 감정. 이건 무슨 말이냐? 자연적 감정이란 눈앞에서 펼쳐지는 정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감정.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에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신레몬을 생각하고 입안에 씹으면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신감정이 생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정보는 두 곳에서 나온다. 하나는 눈앞에 펼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의 기능에서 만들어진 정보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는 눈앞에서 보이는 외적인 거, 하나는 내부적인 거. 이 두 개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럽게. 의도적인 거는 이 두 개를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펼쳐져, 환경이. 직장에 가니까 그냥 다 펼쳐져. 사람 만나고 뭐하고 다 이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펼쳐지는 환경이에요. 또 내 생각 속에서 불현듯이 팍팍 떠올라.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정보예요. 그런데 의도적 정보는 뭐예요? 의도적 감정은 뭡니까? 이거는 내가 정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쁜 건 보지 말아야지. 프로그램도 나쁜 건 안 본다. 그래서 좋은 거 보고, 책도 좋은 책 보고, 사람도 올라가면서 만나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남의 흉만 보는 사람 안 만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 속에서 이미 내장되어 있는데 자꾸 좋은 정보를 끌어내는 거예요. 행복한 기능, 내가 좋은 추억들, 행복의 시간들, 아름다운 비전들,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내가 정보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삶을 통치해야 돼요. 삶을 그냥 살지 말고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획성 있게. 그냥 막 살면은 부정적인 정보가 더 많이 펼쳐져.
그냥 내 생각을 냅두면은 부정적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는 의도적으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면은 안 돼. 이쪽 길로 가자. 네. 전에는 그냥 무심코 가. 무심코 가니까 나쁜 놈들 만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 가다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좋은 생각만 끌어내. 은혜 받은 생각, 나한테 고마움을 줬던 분들, 또 내가 암송하는 말씀, 이런 걸 자꾸 이제 끌어내면은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해야지 저절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감정 변화를 위해서 정보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외부적 정보와 내부적, 그런데 자연적인 정보와 그 다음에 의도적인 정보에 의한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삶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2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정보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거고, 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 내부적 정보. 그래서 우리 안에 역시 생각의 바닷속에 기본적으로는 창세기 1장 27절의 정보가 있고, 창세기 3장의 정보가 있고,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입력된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는 겁니다. 이걸 어느 것을 끌어낼 것인가는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감정 컨트롤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감정 컨트롤 위해 필요한 기술. 감정 컨트롤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잠깐 기법이다. 흥분해서 나가려고 하는 나의 감정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때 받는 스트레스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15초 정도의 심장 호흡을 하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심장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초씩 하는 겁니다. 5초씩.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에게 이제 좋았던 것들,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이런 거예요. 다음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과 감정에서 멀어지는 상상을 해보고 잠깐이지만 어머니나 기타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죠. 잠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한마디가 쏜살같이 튀어나가려는 나의 감정을 붙잡아요. 이것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5초짜리 심호흡을 해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요? 우리 속에서 뭔가 좋은 걸 끌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생각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상황 앞에서의 부딪히는 생각이 아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생각을 그 상황에서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은 쏜살같이 나가려는 나의 감정을 붙잡고 심호흡하고,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서 뭐 하면서 감정의 행동을 개시하려고 할 때 잠깐만 외치고 순간적으로 최선의 대응 행동들을 생각하라. 이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선택 주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지금 흥분하면 안 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이 막 성질나게 만들었어요. 자, 감정이 막 올라오려고 합니다. 뭐 어째 하려고 그래요. 이때 어떻게? 그러면서 뭐 해요? 자, 숨쉬기 운동 시작. 자, 이러면서 뭐 해야 되지? 뭐 해요 지금? 네, 지금 내가 흥분하면 안 돼. 흥분 안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뭐지? 창세기 1장 27절. 이때 대응 방법이 뭐야? 네, 그래, 고분고분한 말을 하자. 그래, 언어의 마술의 언어를 사용하자. 마술의 언어는 뭡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성질 내봐야 내만 쪼그라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고수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컨트롤 한 다음에 웃으면서 그의 속상함에 공감을 해줘요. 정말 그렇겠네요. 정말 속상하네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이 크네요. 이러면 이제 고수가 되고,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최고수가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울어줍니다. 진심으로 뭘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해요. 순간적 감정 앞에 흥분하지 말고 고수가 되어보자. 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27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252페이지. 자, 그래서 뭐예요? 감정은 뭐 하는 거다? 네, 감정은 싸움이다. 감정은 싸움이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 하나를 점령하는 싸움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싸움이 더 크고 중요하다. 네. 생각을 바꾸는 싸움, 감정을 컨트롤하는 싸움,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재해석하고 그걸 행동하는 훈련,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야 하는 싸움. 그래서 위의 말씀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싸움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한 것이다. 물론 이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것을 다스린 자는 나 자신이고 감정의 기능은 내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와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분노를 갖고 살아요. 이거 언제 확 폭발할지 몰라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일상적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교실이라는 틀 안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가다가 또 실패하고 해도 또 하고 그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다 떼어내서 앞으로 계속 이제 해야 될 영역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오면 이제 어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저 문 좀 약간만 닫아보세요. 시계가 자꾸 가려져 가지고. 자, 우선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실수가 예방할 수 있어요. 빠른 분위기 전환이 됩니다. 심리적 질병이 치료가 돼요. 삶의 변화와 발전이 옵니다. 네. 읽어도 다 잊어버리시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이제 교육할 때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 네. 자, 어쨌든 50분에 끝나야 되지. 자, 이제 15장, 16장, 17장. 네, 이건 우리가 이미 이 감정과 이 부분은 앞에서 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듣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이제 들어보시면은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5, 16장, 17장은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17장, 그러니까 15, 16, 17장까지 하고 일단 내일 오전 시간에는 이제 3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3시간 정도 해서 하나라도 끝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맛있는 동태탕을 잡수시러 가겠습니다.